당신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범하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이유도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며 잠을 깨는 밤. 분명 사랑하는 가족에게 터진 짜증인데 뒤늦게 후회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새벽.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미,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56세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두 자녀가 출가하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작년 여름은 너무도 낯선 계절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찾아오는 식은땀, 원인 모를 열감,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감정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 하기엔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짜증, 분노, 슬픔 이유 없이 요동치는 감정에 당황했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싫어졌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고 가족과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감정은 더 쉽게 상처받았고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남편이 아무 의도 없이 건넨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이들의 안부 전화조차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반갑고 힘이 되었던 말들이 이제는 눈물로 되돌아오는 촉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거울을 마주보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집안일조차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짐처럼 쌓여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녀는 폐경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의 천 조절, 감정 조절 모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인을 알았지만 해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미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벽보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 건강 강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충격과 위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자신의 아픔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무너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날 이후 김미경 씨는 결심했습니다. 견디는 대신 돌보기로, 숨기기보다 들여다보기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시간을 만들기로요. 그녀의 첫 번째 변화는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가까운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걸음은 점점 길어졌고 걸음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나무의 그림자, 바람소리, 햇살,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죠. 한 달이 지나자 밤잠이 깊어졌고 열감은 놀랍도록 줄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고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면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연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고요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콩, 두부, 아마씨, 들기름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재료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아침엔 두유와 바나나로 만든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커피는 따뜻한 곡물차로 바뀌었고 간식도 달콤한 것이 아닌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음식을 바꾸니 몸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까지 달래줬어요. 그녀는 매 끼니를 나를 돌보는 의식처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재료를 꺼내고 손끝으로 다듬고 천천히 볶고 끓이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전엔 가족만을 위해 하던 요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애정 표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밤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그녀는 TV를 끄고 조용한 방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어 스마트폰 앱을 켜고 5분간 명상을 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 말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짧은 시간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만의 의식, 그녀만의 회복 시간. 그리고 하나 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는 짜증이 났던 날, 갑자기 눈물이 났던 순간, 좋은 날도, 흐린 날도. 그녀는 매일 일기장을 열고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슬펐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을 먹었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렇게 한 장씩 채워가던 노트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기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서 그녀의 감정 지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별표를, 어떤 날은 하트를, 어떤 날은 눈물 모양을 그려가며 그녀는 자신을 탐색했습니다. 그것은 자책이 아닌 이해였고 반성보다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했던 작은 루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미경 씨는 매주 열리는 마을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른 여성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김미경 씨처럼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변화는 불안하지만 회복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폐경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돌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지나치던 나날을 다시 이름 붙이고 놓쳐버린 나 자신을 다시 안아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돌아보고 다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 건강연구소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갱년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